나이 50이 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일이 하나 더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젊은 시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시간이 끝나고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된다. 이제부터의 삶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평온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된다. 전반전의 삶에서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버텨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부과한 끝없는 책임감까지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스스로 힘들면서도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나만 힘든 건 아니다.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후반전의 삶은 참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연결을 끊어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된다. 5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삶의 중심이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평온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아지는 시기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게 와닿게 된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고 그들의 평가가 나의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된다. 그들의 시선은 내 인생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기대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50 이후의 삶은 이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이 된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컨디션과 내 삶의 리듬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의 방향은 나 스스로 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진다. 이제는 관계 또한 더 이상 넓힐 필요가 없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힘이고 기회라고 여겨졌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외롭지 않을 것 같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든든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아주 소수이며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제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을 침범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벼울수록 자유롭고 얕을수록 평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50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리가 된다. 마음의 정리, 관계의 정리, 삶의 정리. 정리를 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일이 된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준비가 된다. 정리를 통해 나는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건강을 살피고 내 마음의 안정을 다시 중심에 놓게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후반전의 인생이 단단하고 평온해진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가 된다. 누군가를 따라가며 살던 인생은 끝이 나고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시작된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50 이후의 삶은 드디어 나에게 돌아오는 시기가 된다. 나를 중심에 놓고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살고
내 삶의 속도대로 걸어가면 된다. 후반전의 삶은 의외로 더 자유로워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된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면 된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에 둬도 된다.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가 살아갈 세월도 조용하고 단단하게 흘러가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놀라울 만큼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깨닫는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은 일관되지도 변함없지도 충성스럽지도 않다는 사실이 된다. 젊을 때는 내가 잘하면 상대도 잘할 것이다. 내가 진심을 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대를 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도 상황 하나에 금세 멀어지고 오래된 인연도 한 번의 이득 앞에서 가벼워지게 된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마음을 많이 준 사람에게서 오게 된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관계는 넓힐수록 흔들리고 좁힐수록 단단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전반전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관계에 기대고 의지했고,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기대 자체를 줄여야 한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우리가 준 진심이 상대에게 같은 무게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한다. 이 말을 알고 살아가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훨씬 냉정해지고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게 된다. 우리가 배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배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알아차린 것에 가깝다. 상대의 성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말투가 바뀌고 연락 빈도가 줄고 무심함이 많아지고 약속이 가벼워지고 내 이야기에 흥미를 잃는 작은 조짐들이 이미 나타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외면해 왔을 뿐이다.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상대가 변했는데도 설마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속이는 태도가 된다.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의 본질도 이미 변한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그 관계에 동일한 마음을 쏟는 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상처를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누군가 멀어지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 등을 돌리면 그 또한 그 사람의 성향일 뿐 내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대의 변화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친 관대함은 결국 불행을 불러온다고 했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상대는 선을 넘기 시작하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인간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상대에게 더 힘들게 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 된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의 평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머물 공간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태도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술이 된다. 배신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진짜 두려운 것은 배신이 아니라 배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일이다. 타인의 마음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소모되어 간다. 그래서 후반전의 인생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기대지 않으면 상대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등을 돌려도 굳건함이 유지된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보다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타인의 성향과 행동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그 관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뿐이다. 내가 기대치를 낮추고 경계를 세우고 거리를 유지하고 내 마음의 평온을 중심에 두면 인간관계는 훨씬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한다는 데에 있고 인생 후반전의 지혜는 변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데에 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인연은 유통기한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바뀐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 후반전의 삶은 어차피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것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과 함께 내 평온도 떠나지 않게 지키는 시간이 된다. 이제 남을 중심에 두는 삶은 끝이 나고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이 시작된다. 그렇게 변화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인생은 더 평온해진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태도가 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된다. 젊을 때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웠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 친절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현실과 멀리 떨어진 생각인지 알게 된다. 친절은 분명 좋은 성품이지만 그것이 경계 없는 친절이 되면 반드시 독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상대는 그 틈을 이용하게 되고 내가 베푼 호의를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과한 친절은 결국 상대를 버릇없게 만들고 나를 점점 더 소모시키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수많은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진실이 된다. 사람은 본래 자신에게 편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대상을 더욱 당연하게 소비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지나친 친절을 계속 베풀면 상대는 그것을 평소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이해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내가 조금만 덜 챙겨줘도 실망하고 불만을 품게 된다. 이렇게 친절이 쌓이면 고마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는 기본값이 되고 나에게는 의무가 되고 결국 관계는 균형을 잃어버린다. 과한 친절은 상대에게서 감사함을 끌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더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나를 고정시킨다. 상대는 내가 잘해주는 이유를 착해서라고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나 혼자만 힘을 쓰는 불공평한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절의 강도를 줄이고 경계를 세우고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경계가 필요하고 오래 갈수록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오래 유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의 경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상대는 내 삶을 계속 침범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작은 피로도 크게 느껴지고 감정의 작은 흔들림도 깊게 남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과하게 잘해주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선을 넘는 사람을 초기에 걸러내야 하며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 절대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약한 상대에게 더 강하게 굴고 선을 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그 선을 넘으려 하기 때문에 친절은 필요하지만 경계가 있는 친절이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천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된다. 천박한 사람은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절을 약점으로 받아들이며 상대의 호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에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내가 거절하면 오히려 나를 탓하려 할 것이다. 천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받는 친절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베풀어야 할 친절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면 결국 내 감정만 상하게 되고 내 삶만 무너지게 되고 나만 소모되고 상처받는 결과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상대가 선을 넘는 기색이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간주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번 선을 넘는 사람은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을 넘는 사람이 보이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좋은 방향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조용히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과한 친절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칼이 된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고 위험한 생각이 된다. 사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경계 없는 친절은 약함으로 보이고 약함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틈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이 되되 호구가 되는 친절을 피해야 하고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친절을 경계해야 하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친절을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친절의 선을 긋는 순간 인간관계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내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진다. 이제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숙이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대함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된다.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걸러내는 것이 능력이 되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가 된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친절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결국 과한 친절은 관계를 망치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나의 후반전 삶을 어지럽히게 된다. 반대로 경계가 있는 친절,
균형 잡힌 친절은 나를 지키고 상대를 바로잡고 관계의 질을 높이게 된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단호해지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가 되고, 불필요한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이제는 과한 친절을 버리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인생 후반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평온하고 단단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까이 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느냐가 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가까운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그 믿음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깨닫게 된다. 인맥은 많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사람을 가까이 둔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관계가 가까울수록 갈등도 커지고 상처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하고 줄이고 간격을 세우는 것이 지혜가 된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책임이 커지고, 책임이 커질수록 부담이 되고, 부담이 커질수록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를 가까이 두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깊이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인생 후반전은 나를 잃지 않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 나의 평온을 지켜주는 관계만 남겨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외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옳다. 사랑도 우정도 인연도 결국은 적정 거리가 있어야 오래 지속되고 상처 없이 이어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관계는 재어져야 한다며 관계 속 거리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결점이 더 빠르고 쉽게 드러나고, 실망도 더 쉽게 찾아오며 기대가 쌓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깨질 때 더 큰 상처를 준다고 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가까이 두되 마음의 중심에는 두지 않고 좋은 인연을 유지하되 그 인연에 자기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된다. 관계에는 분명 적정 온도가 존재한다. 너무 뜨거우면 금방 식고, 너무 차가우면 가까워지지 못하며 적당히 따뜻해야 오래 유지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온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한번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한번 가까워지면 관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결국 그 경계가 사라진 자리로 상대가 들어와 마음을 흔들고 내 평온을 침범하게 된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상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반드시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나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누구에게도 나를 소모시키지 않으려면 관계의 분류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같은 선에 놓고 대하는 것은 미숙한 태도이며 모든 관계를 같은 에너지로 유지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인사만 주고받으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대화만 나누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이야기까지 공유해도 되지만 그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한다. 사람마다 나에게 주는 감정의 무게가 다르고 관계의 질이 다르고 관계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로 담으려 하면 결국 나만 지치게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약점을 알고 있고 나의 감정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그만큼 나를 흔들 힘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반전의 삶에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가 필요하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거리 조절이 필요하며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더라도 나의 평온을 해치면 단호하게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믿음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된다.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거리는 곧 평온이 되고, 거리는 곧 안전이 되고, 거리는 곧 내 감정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감정이 곧 나의 감정이 되고, 상대의 문제에 내가 휘말리게 되고, 상대의 변화가 나의 일상까지 흔들게 된다. 그러나 관계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문제로 남고 나는 내 자리에서 안정된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거리가 있는 관계는 더 오래가고 더 부드럽고 더 편안하다. 또한 관계의 거리 조절은 상대에게 적당히 실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흔들리고 작은 실수에도 깊이 상처받으며 작은 변화에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유로 받아들여지고 실망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기대가 낮아지면 상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 없고 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후반전의 삶에서는 기대의 강도를 낮추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인생 후반전의 핵심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리 조절이다. 관계의 힘을 적당히 조절하고 기대치를 적절히 줄이고 상대를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 물러나게 하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부드럽고 가벼워진다. 이제는 누군가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된다. 결국 관계의 거리 조절은 나를 위한 배려가 되고 내 인생을 지키는 기술이 되고 내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누구에게도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가까워야 좋은 것이 아니라 평온해야 좋은 것이고 부담 없이 유지되는 것이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된다. 이제 후반전의 삶에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가 나를 아껴야 하고 내가 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거리 조절을 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삶은 더 고요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말이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을 것 같고 관계가 넓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은 부족함이나 결핍처럼 느껴졌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그 모든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혼자인 시간이 오히려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 된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힘든 상태가 되고 고독은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된다. 외로움은 마음의 결핍을 말하고 고독은 마음의 충만을 말한다. 외로움은 의존에서 오고 고독은 독립에서 오며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고독은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평온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큰 안정과 깊이를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는 진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고 타인의 기대 속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잃기 쉽고 타인의 기준 속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기 어렵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가면을 벗고 속도를 늦추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독은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인생 후반전의 핵심 자원이 된다. 고독의 가치가 나이 들수록 커지는 이유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역할이 많고 책임이 많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아야 할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50 이후의 삶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존의 관계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소모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 혼자만의 삶을 중심에 놓게 된다. 혼자 있다고 부족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여유로워진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불안과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버린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고 모임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타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인생 후반전에서 고독은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이나 말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사람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며 관계의 유무에 따라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감정의 회복을 돕고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내 생각을 차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된다. 고독은 또한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여준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잡음이 많아지고 생각이 분산되고 나만의 길을 잃기 쉽지만 고독 속에서는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과 기억을 통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철학자, 예술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작품을 만들고 위대한 통찰을 얻은 이유는 고독이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은 곳까지 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된다. 고독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쁜 관계도 놓지 못하고 소모되는 관계도 계속 유지하려 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타인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않게 되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고독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게 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인생 후반전에 가장 큰 자유가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된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결핍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고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된다. 이제는 누군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떠난다고 흔들릴 이유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된다. 고독은 나를 비워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고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이 된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국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을 때 인생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며 훨씬 더 평온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달고 살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고 실수라도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이 더 중요해지는 잘못된 삶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결과를 만든다.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 마음의 방향으로 삶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남의 시선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 삶에 관심이 많지 않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버겁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남의 삶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선택을 바꾸고 심지어는 내 행복까지 양보하며 살아왔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남의 시선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그림이었고 그 그림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예로 산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섭지만 진실이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유지해야 하며 나의 본심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살면 삶의 속도는 남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고 삶의 방향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삶의 감정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면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방식은 평생 불안과 긴장을 만들어낸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후반전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이미 살아온 시간보다 짧아지고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한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기보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평온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곁에 남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나에게 허락을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쉬고 싶다면 쉰다. 오늘 내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한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내 감정을 우선해 두기 시작하면 점차 남의 시선은 희미해지고 나의 삶은 선명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남의 기준은 점점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나는 스스로의 방향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비교는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를 부족하게 느끼고 남이 행복해 보이면 나의 현재가 초라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작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삶의 겉모습만을 보고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타인의 행복은 대부분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타인의 성공은 대부분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드러난 것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누구나 말하지 않는 고통과 불안이 존재한다. 비교는 타인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는 불공평한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를 만든다. 오해는 평가를 만든다. 평가는 관계를 흔든다. 말이 많아질수록 남의 시선 안에 갇히고 말이 적어질수록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은 남에게 나를 내주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말이 많아질수록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다. 말이 줄어들면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차분해져야 한다. 차분해진다는 것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관계가 흔들려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타인이 어떤 말을 해도 감정은 휘둘리지 않고 외부에서 여러 변화가 생겨도 내 내면의 중심은 단단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 이 차분함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남의 기준을 버리고 남의 말을 줄이고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다시 가져오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고 삶은 차분해진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누가 뭐라 하든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기준일 뿐이며 나는 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남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내 진심이 들어오고 남의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내 평온이 자리 잡고 남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내 인생의 방향이 세워진다. 이제는 남보다 나에게 신경 쓰고 남의 의견보다 내 마음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평온을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마음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지고 후반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달고 살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고, 실수라도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이 더 중요해지는 잘못된 삶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결과를 만든다.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 마음의 방향으로 삶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남의 시선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 삶에 관심이 많지 않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버겁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남의 삶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선택을 바꾸고, 심지어는 내 행복까지 양보하며 살아왔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남의 시선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그림이었고, 그 그림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노예로 산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섭지만 진실이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유지해야 하며 나의 본심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살면 삶의 속도는 남의 기준에 의해 정해지고, 삶의 방향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삶의 감정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면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방식은 평생 불안과 긴장을 만들어낸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인생의 후반전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이미 살아온 시간보다 짧아지고, 시간을 소중히 써야 한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기보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평온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곁에 남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나에게 허락을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쉬고 싶다면 쉰다. 오늘 내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한다.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내 감정을 우선에 두기 시작하면 점차 남의 시선은 희미해지고 나의 삶은 선명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남의 기준은 점점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나는 스스로의 방향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비교는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를 부족하게 느끼고, 남이 행복해 보이면 나의 현재가 초라해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작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삶의 겉모습만을 보고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타인의 행복은 대부분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타인의 성공은 대부분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드러난 것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누구나 말하지 않는 고통과 불안이 존재한다. 비교는 타인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는 불공평한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오해를 만든다. 오해는 평가를 만든다. 평가는 관계를 흔든다. 말이 많아질수록 남의 시선 안에 갇히고 말이 적어질수록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부주의하게 말하는 것은 남에게 나를 내주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말이 많아질수록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다. 말이 줄어들면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의 시선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차분해져야 한다. 차분해진다는 것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관계가 흔들려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타인이 어떤 말을 해도 감정은 휘둘리지 않고 외부에서 여러 변화가 생겨도 내 내면의 중심은 단단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 이 차분함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남의 기준을 버리고 남의 말을 줄이고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로 다시 가져오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고 삶은 차분해진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누가 뭐라 하든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기준일 뿐이며 나는 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남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 내 진심이 들어오고 남의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내 평온이 자리 잡고 남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내 인생의 방향이 세워진다. 이제는 남보다 나에게 신경 쓰고 남의 의견보다 내 마음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삶의 평온을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마음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지고 후반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진다.